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6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실현 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청사진 마련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국민주거안정실현 5대 전략이라고 금일 발표했습니다. 총 5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도심 공급 확대인데요. 신규 정비 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확대한다고 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면제 금액 상향하고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 구조 안정성 하향, 그리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이라고 하고요. 민간 도심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인데요. 신규 택지 15만호 신규 발굴한다고 하고요.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고 합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한다고 하고요. BC 노선 같은 경우 조기 착공한다고 하고요. 1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나왔는데요. 마스터 플랜 2024년 중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 대응 관련해서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 방안 연내 이제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급 시차 단축인데요. 통합심의 같은 경우 민간 정비 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한다고 하고요.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인데요. 네 번째는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해서 총 5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연내 3,000호를 사전 청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리츠인데요.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12월 시범 사업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택 품질의 제고입니다. 층간소음 요즘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 신규 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7년간 공급 계획인데요.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서울은 50만 호,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158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요, 8월 16일, 오늘이었죠. 향후 5년 공급계획과 민간의 화력 제고, 그리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요.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고 하네요.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서요.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 진짜 많이 됐죠.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좀 많았죠.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 정말로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그리고 무주택자 등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이제 감안했다고 하고요.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이전과 같은 탑다운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발음업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도시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 안전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고 주거 환경 및 품질 개선 그리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고 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방금 말씀드렸죠. 주요 내용 보면 첫 번째 이제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인데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도심에서 신축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서 활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인데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한다고 합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은 기존 구역 해제도 가속화되어 도심 핵심 입지의 양질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공급 기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요. 지자체와 협력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 그 경기 인천에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의 4만 호를 지정해서 지방은 광역시 세태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부터요.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 조사를 착수한다고 하고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요.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재고와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보면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2018년 재시행된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요. 도입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 기준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예시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하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하는데요.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서요.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요.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인데요. 일부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 피해도 발생했죠. 이에 전문개발 기관인 신탁사에 사업 시행을 촉진해서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심복합 사업 개편인데요. 역세권 등의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에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우수 입지 공공 택지 신규 지정이죠.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 15만 호 내외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순차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도시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3기 신도시 등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 2024년 6월 이전이라고 하고요. BC 노선도 이제 조기 착공 해서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 산단, 중복 지정, 개발 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는요. 연구 용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꼭 해당 내용 주들 면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방권은 광역교통 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소대도시 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역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한다고 하네요. 철도, 도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주거환경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방 주거환경 열악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 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취약주택 해소 대책 마련. 얼마 전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많았었죠. 홍수 대란으로 인해서요. 반지하 고시원 등 재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서요.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과 재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우려주택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정상 거쳐 이주 등을 추진하고 재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 거쳐 거주자 우선 공급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 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하고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서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시차 단축 보시면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 절차 개선인데요. 행정 절차에 중복 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추진 애로 요건 해소인데요.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서 개발 밀도를 높이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인데요. 그간 수급이 불안에 따른 집가 상승 시의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서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공급 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 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이제 대상으로요.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준비 도약 완성으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기, 도약기, 완성기 이렇게 있죠. 준비기는 공공주거 지원, 그리고 도약기는 선택 가능 옵션, 완성기는 내 집 마련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 정비 사업 용적률을 상향, 기부 체납 물량 등을 활용해서요. 건설 원가 수준, 시세 70% 이하 이 수준으로 공급되고 저리에 초창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폭넓게 분양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분양가가 시세 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서 공공환매 등의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입지 중심으로 총 50만원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고요.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9월에 꼭 해당 세부 공급 방안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모델 민간분양주택 도입인데요. 가칭 내 집 마련 리츠라고 합니다. 공공 민간 역할을 분담을 통한 보다 촘촘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요. 우선 임대로 살면서요.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 분양 모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민간 임대 특별법을 이제 개정했죠. 2020년 하반기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서 수분양자는 분양가 절반을 보증금 선납하고요.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6년차, 8년차, 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품질 재고인데요. 층간소음이 요즘 많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 완화를 위한 바닥 두께 강화실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혁신인데요.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고요.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5년간 공급계획을 보시면 근본 대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해서 270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입지 고품질의 주거 상향 수요, 1, 2인 가구의 증가 및 주택 멸실 등에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면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된다고 하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체,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광역자치시는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정비사업, 노후, 도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아래는 지역별 공급 계획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 41만호죠. 대비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된다고 하고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지난 5년 64만호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출범 100일이 됐죠. 100일 안에 마련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토대로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저감 개선 대책,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 청년 주거 지원 종합 대책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 신규 택지 발표 10월에 있고 청년 원가 주택 및 사전 청약은
12월, 민간 분양 신모델 택지 공모는 12월, 민간도심 목합사업 공모는 2023년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이제는 공급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 품질, 정주 여건, 정주 환경, 안정, 그리고 주거 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고요. 양질의 충분한 주택 공급, 그리고 근본적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에서 이제 관심과 협조를 해야 되겠죠. 아래는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길었죠. 장장.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볼 때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국토교통부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프린트해 가지고요.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이제 만약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신 분께서는요,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고민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행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